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증시는 좀 아쉽지만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행이었던 거는 이번에 박스권에서 가장 하단으로 보였을 때 238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추가로 하락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지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미증시가 갑자기 확 꼬꾸라지지 않는다면은, 미국에서 뭔가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은 가능하면 이걸 지킬 거고, 만약에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큰 게 없거든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웬만한 매크로가 안 좋게 나와도 연준 위원들이 한마디 하면은 바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FMC에서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서 이제 무너뜨리면 무너뜨리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좀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보여지고,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미증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미증시가 좀 중요한 위치를 갖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자, 이 하단으로 들어온 이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걸 갖다 되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11,500포인트인데, 11,500포인트가 앞전에 있었던 고점들이잖아요. 자, 그 부분을 갖다가 밟고서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좀 나왔다는 거. 뭐 이때도 웬만한 매크로 데이터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연준 위원 한 명이 뭐 여름쯤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뭐 금리 인상을 종료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니까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돌아선 건데,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런 움직임은 한 번씩 올라가고 떨어지고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결국은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에 확실히 해줄 거는 결국은 FMC에서 최종 금리가 얼마고, 2월 달에 0.25를 하더라도 그 다음 최종 금리가 얼마고 뭐 점도표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석이 좀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을 확실히 돌려주든지, 아니면 확실히 밑으로 좀 돌려주든지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위아래로만 좀 움직일 것 같고, 뭐 앞전에 있었던 이 고점들을 갖다 넘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 하단 같이 이런 데까지도 또 내려올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냥 움직인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국장으로 돌아와서, 자, 국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뭐 월요일 날 여기죠. 자, 월요일 날 이제 좀 하락을 맞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나름 좀 돌려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그거죠. 우리가 하루 쉬어가지고 이제 사거래일만 지금 보여지는 거고, 자,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면은, 사거래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아니죠. 자, 어디 갔을까? 아,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3일, 2일, 28일, 27 여기까지네요. 뭐 2,800주 날리고 3,200주 날리고 그다음 5,300주 들어왔으니까, 뭐 솔직히 이번 주도 뭐 그렇게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환율 자체도, 그리고 이번 주 막판으로 가면서 환율 자체도 어느 정도 살살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부터 좀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좀 아쉬워요. 금요일 끝난 다음에 환율이 좀 더 빠져서 1,300원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장이 좀 기대되는 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부근에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 번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갭 떠서 출발을 하면은 눌리고 받고 그 다음에 또 버텨주고 또 하루 살짝 올려주고 뭐 요 정도 움직임, 그 정도 기대해 보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나올 게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난주부터 내용이 있었던 거 좀 볼게요. 자, 우선 지난주에서는 이제 뭐 ISM, 자, 제조업 물가지수가 이제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 결국은 이것도 인플레이션 강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용이 괜찮고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도 또 늘었죠. 소비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제조업 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 그냥 표현을 한 거고, 또 내려와서 보게 되면은 실업 청구 수당 뭐 19만 명이 나왔죠. 근데 19만 5천 명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19만 명이 나왔으니까 여전히 뭐 큰 수치의 차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래도 고용이 아직은 건강하구나, 잘 버텨주는구나,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위 노동 시간으로 봤을 때도, 비용으로 봤을 때도 1.6%로 이제 내려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3.2%로 좀 과하게 올라간 바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도 안 좋아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지급해야 된다고, 그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쭉 봤을 때 뭐 연설한 건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마켓 종합 구매 관리 지수랑 이제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이걸 보더라도 뭐 거의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전달 대비로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 경제는 계속 튼튼하다. 이 얘기를 계속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본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아까는 제조업이었었고 이번은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역시나 뭐 조금 더 추가로 예상보다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전달 대비로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건강하다. 미국 경제가 뭐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지금 계속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경기가 잘 버틴다는 걸 뭐 연착륙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이게 2월, 3월 갔을 때 만약에 안 잡힌다면 이건 문제가 돼요. 근데 2월, 3월에 기저 효과랑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있어서 좀 기대하는 바는 있는데 그거는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가중 평균 내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CPI를 예상하기 좀 어렵기는 해요. 뭐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돼요. 분명히 잘 나올 거예요. 노동은 굉장히 튼튼하다고 나올 거라 봅니다. 지금 앞전에 이렇게 주 단위로 보는 것 봐도. 자, 그러면은 미증시가 왜 저렇게 올랐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거는 같아요. 지금 웬만한 매크로 데이터는 그렇게 좋은 게 하나도 안 떴잖아요. 뭔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온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번 주도. 뭐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은 아니지만 자, 그 상황에서 뭔가 올려줄 만한 게 없었는데 자, 보스틱 위원이 이제 연설이 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보스틱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고 보스틱은 인상폭을 계속 0.25%로 하되 지난해 12월 연준이 제시한 최종금리 이거는 더 올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0.25%로 계속 해가지고 3번 아니면 4번 요 정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이미 대략적으로 5.5%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미 시장은. 뭐 이거를 갖다 막 벗어나서 6% 얘기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5.5% 아니잖아요. 자, 5점에서 5.25% 이거보다 더 올린다고 해봤자 한두 번 더 올려봐야 5.5%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안도를 했어요. 자, 근데 데이터가 더 안 좋으면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더 올려봐야 5.5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스틱은 언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단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여름 또는 늦여름이라고 대답을 했다. 여기서부터 시장이 갑자기 환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0.25 두 번 하면은 대략적으로 여름이 거의 다 오거든요. 그 늦여름이라고 해도 3번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3번 올리겠구나 라고 이제 시장이 계산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4.5에서 4.75니까 3번 올리면은 대충 5.2 정도 5.25 정도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5.25에서 많이 가봐야 5.5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이 이걸 갖다가 알아채고 그러고도 시장이 막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여름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은 6월하고 7월 FMC예요. 그리고 8월에는 FMC가 없어요. 그렇다면 보스틱이 발언한 그 여름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자, 이번에 0.25씩 할 경우에 이제 자, 3월 올리고 6월 올리고 7월 올리고 대략적으로 그걸 계산했을 때 5.25에서 5% 아니 5.5% 아니면 5.5에서 5.75% 진짜 맥스가 이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 그러니까 뭐 해봤자 저 정도구나 이제 시장이 그러니 금리 인상이 종료될 수도 있구나 라고 보면서 좀 강하게 반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힌 연ung 총재도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기준금리가 5.5에서 5.7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범위가 이제 최종이다. 자, 이 사람들이 어차피 FMC에서 이거 얘기를 하고 점도표를 찍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힌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연설이 좀 중요한 거고. 자, 이거는 방금 얘기했었던 보스틱하고 지금 비슷하죠? 보스틱이 뭐 5.25에서 5.5가 나왔고 뭐 조금 강하게 얘기해봤자 5.5에서 5.75다. 그러면은 보스틱이랑 똑같네. 그럼 얘도 완전 비둘기였던 거예요. 뭐 원래 비둘기긴 했지만 자,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뭐 진짜로 보더라도 현재 기준금리가 이거잖아요. 4.5에서 4.75. 현재보다 한 1% 정도 더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0.25를 갖다가 4번 때릴 수 있다는 거고 적게는 3번 때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보스틱이랑 얘기했던 게 똑같다. 그러면 이것도 호재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2% 1점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나왔죠. 그래서 3대 지수 전부 다 동반 상승을 했고 강하게 저항으로 있었던 위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스닥 같은 경우에 11,500포인트 강한 지지 저항인데 지지이자 저항이었죠. 그 부분을 돌파했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전부 웬만한 애들이 전부 다 0.25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패드와치 이런 데에서 데이터를 보더라도 0.25%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기는 해요. 지금도 더 높은데 0.5%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0.25%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도 뭐 그렇게 큰 데이터는 안 나와요. 자, 3월 7일 왜 3월 7일부터 나오지? 제가 필요한 데만 지금 찝어서 본 것 같아요. 뭐 연준 뭐 파월 같은 경우에 이런 직원이 있는데 여기서 별 내용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안 보는데 뭐 나오는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것들이 굳이 이런 데이터들도 이제 뭐 목요일 날 고용 데이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크게 움직일 만한 곳이 10일 날이거든요. 10일 날 3월 10일 금요일 날 저 고용 데이터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자,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자, 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 뭐 요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도 좀 중요하죠. 자, 이것도 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데이터가 금요일 날 나오는데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장 시작 전에 나오니까 우리 금요일 날 장 마감한 다음에 나온다. 해서 요걸로 이제 조금 한 번 정도 또 분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애매한 게 지난달에 너무 높게 나왔거든요. 실업률부터 너무 다 잘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 지난달 기저효과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가 오히려 더 괜찮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크게 리스크를 갖기보다는 그냥 좀 지켜본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되는 게 그 다음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별게 없어요. 자, CPI들 이제 나오죠. CPI들이 이제 14일 날 나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짜를 볼게요. 자, 10일 날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국장 마감하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뭐 진짜 세게 맞는다. 미국장이 세게 맞았다 하면은 월요일 날 이제 붕괴가 되겠죠. 월요일 날 이제 붕괴되는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고서 화요일 날 장이 시작이 되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CPI가 또 나와요. 그거 우려감으로 또 이제 좀 글러먹는 그런 모습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악재성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앞전에 뭐 누가 연준 의원이 또 나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만 안 한다면은. 자, 그래서 월화수 최소 수까지 길게 잡으면 목 이 정도까지는 무난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요 며칠 그래도 좀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환율 부분도 지금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 요 움직임 안에서 나온다고 봐요. 국장은. 결국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2,500선일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좀 역행하고 있거든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말도 안 되게 지금 쭉 무한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상 2차 전지 빨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키 맞추기를 할 거예요. 코스피가 왕창 올라와서 키를 맞추든 아니면은 코스닥에서 2차 전지가 한번 무너지면서 키를 맞추든 아무래도 2차 전지 애들이 시총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따라올 거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2차 전지가 좀 있다 보니까 저쪽은 좀 안 보고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좀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방향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박스권 안에 있는 거는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위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요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대선은 또 한번 눌림 받겠죠. 뭐 이걸로 갖다 막 돌파하고 이렇게 갈 이슈가 없어요. 지금 돌파하고 가려면은 결국은 CPI가 엄청 잘 나오든지 14일 정도에 아니면은 FMC에서 뭔가 우리 이제 여름에 진짜로 금리 인하할 거야 하고 최종금리 뭐 5.5%뭐 요 정도 딱 던져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진짜 시장 한 번 정도 반등 더 강하게 본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우선은 박스권 안에서 그냥 위냐 아래냐 위냐 아래냐 요런 움직임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정도 보면 되고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양해가 지금 시작됐죠. 중국 양해가 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결국 이거였어요. 경제성장 목표율. 근데 이게 시장에서 바라봤던 게 점점 올라왔어요. 5% 정도일 거다.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코로나 끝났으니까 5.5% 아닐까? 막 6% 아닐까? 막 이러면서 막 시장에서 기대치를 끌어올리긴 해놨거든요. 근데 정작 그래서 평균적으로 5.5% 나올 거야. 이것만 나와도 되게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이번에는 좀 할 수 있는 목표치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서 5%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3%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걸 하자. 지방 재정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5% 내는 것 같은데 5%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위드 코로나 이거 잘 풀렸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5% 안팎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CPI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뭐 전년이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5% 안팎이라고 했을 때도 다시 봤을 때는 결국은 뭐 작년에 31개 성시 목표 가중 평균치가 이제 6.1%였는데 중앙정부가 5.5% 이제 내외로 잡았다. 올해 가중 평균이 이제 5.6%라는 걸 감안하면은 실제로 리커장 총리에 꺼낼 수 있는 5% 또는 5% 이상이 될 거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 예상치에 그냥 부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가 나왔으면은 와 하고서 이제 좀 잘 가겠네 이럴 수 있는데 5% 나왔으면 그냥 무난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다. 다만 그거에 따라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중국 환율이에요. 저는 5.5%가 나왔으면은 위안화 강세가 더 강하게 한번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했는데 5%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월요일 가봐야지 알겠지만 좀 더 추가 하락을 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달러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국장도 지금 중국의 힘 받아서 또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자, 중국 환율이 좀 위안화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역시나 달러를 갖다 붕괴시켰죠. 중국 위안화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달러가 붕괴가 됐으니까 원 달러도 지금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금요일 날 좀 괜찮았어요. 금요일 날 우리 장 돌고 있을 때까지는 국장 돌아갈 때까지는 오후까지는 제가 알기로 한 1310원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미장 시작하면서 발언들 괜찮게 나오고 막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다 같이 와르르 내려온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1300원 아래로 드디어 내려왔다. 이런 부분들.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월요일날 국장 방향성 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좀 양호할 거는 같아요. 뭐 크게 우려되는 부분도 없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죠. 이거는 정말 히든 카드이긴 한데 이게 저는 잘 풀리면은 지금 웬만한 매크로 데이터 솔직히 지금 보고 있지만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자, 앞전에 지난주에서 말씀드릴 때도 중국이 러시아한테 핵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재한다 뭐 이런 내용들로 계속 말씀드렸죠. 자, 중국이 중재를 하겠다고 막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위스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중재를 쓰겠다. 양국 고위 측 긴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 뭐 룰라 이제 브라질이죠. 룰라 같은 경우도 이제 평화 중재를 나서겠다. 지금 각 국가마다 다 힘들어요. 뭐 어떻게 버티니 뭐하니 지금 증시는 오르고는 있지만 증시가 오르는 거는 좀 독특하기는 해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웬만한 국가들 한국도 비슷하죠. 지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끝나줘야지 그래도 악재가 좀 하나 풀리고 뭔가 좀 공급도 좀 풀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나라에서 전부 다 중재를 나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중재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중국 정도가 잘 나서가지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얘기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러시아에 한 4월에 이제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늦어봐야 5월이고. 그래서 요맘쯤에 이제 중재하러 이제 가지 않을까 중국이. 그때 젤렌스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뭐 미국이 이제 또 중국한테 너네가 이제 러시아한테 무기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중재를 못하게 좀 막고는 있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재가 만약에 돼가지고 협상 테이블 진짜 앉기 시작한다 하면은 증시는 솔직히 웬만한 매크로 데이터 무시하고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매크로 데이터가 후속 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게 중재가 잘 돼가지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끝난다 했을 때는 그 뒤에 따라올 만한 후속 지표들은 분명히 다 내려갈 거예요. 웬만해선 다 안정적으로 갈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해서 다음 주에 뭐 특별한 거 그렇게 없고, 연준 위원들이 이상한 애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한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은 국장 같은 경우도 괜찮은 움직임 보일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지금 리콜 하나가 뜬 것 같던데, 그러면 테슬라 살짝 붕괴되면서 버텨주는 모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 정도 더 오르기는, 연속적으로 하루 더 오르기는 좀 무리지 않을까 싶어서 한 요 정도. 지금 라인 하나 그어놨었던 곳 있죠. 이 11,750선의 라인을 그려놨는데, 앞전에 새로운 박스권, 이 박스권의 이 하단이었어요. 이 하단, 지켜줬던 이 하단들, 그리고 여기 하단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또 한번 저항으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십자가지진 버텨주는 모습 정도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월요일 국장 같은 경우는 양호할 거라고는 봅니다. 갑자기. 근데 갭이 너무 안 떴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갭 많이 뜨면은 오히려 흐르는 모습이 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천천히 그냥 적당히 오르는 모습 나오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금요일 노동 데이터, 그리고 14일 14일 날 나오는 CPI,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연준 위원들도 계속 말하는 게, 이거랑 이거는 확인해야지 우리가 뭐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어차피 FMC가 이쪽 주에 있나? 하여튼 20 며칠에 있거든요. 너무 뭐라고 저 날짜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뭐 찾으면 그러면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선은 당장 시장에서도 봐야 되는 게, 지난번 노동 데이터 망가진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지난번만 그럴 수 있다, 일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CPI 뭐 지난번에도 예상치를 좀 못 미치긴 했지만 어쨌든 하락은 했잖아요. 0.1% 정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많이 크게는 안 나오더라도 한 조금만 하락을 해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FMC 뭐 기대감은 아니겠죠, 우려감 뭐 이런 걸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장 여기 있는 이번 주 국장 같은 경우는 좀 나름 양호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때는 조금 조심하는 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박스권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뭐 남은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